지난 시간에는 인류 역사가 영적, 육적으로 최고로 발달한 AI 시대에는 영적 지능, 즉 S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IQ도 EQ도 아닌 SQ 시대가 왔습니다. AI 시대에는 의사, 법관, 회계사 같은 전문직도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한 AI가 대신하게 되고요. 인간은 AI에게는 없는 마음과 영혼을 활용하는 일,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심리상담사, 목회자, 예술계통 직업이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의 방향도 무조건 공부만 잘하는 인재를 키우는 목표에서 벗어나 영적 지능 SQ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적 지능 SQ 발달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영적 지능을 처음 도입한 하워드 가드너 박사에 이어 다나 조아르 교수는 뇌 스캔을 통해서 뇌의 신의 영역, 갓 스팟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밝힘으로써 영적 지능 SQ를 체계화시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적 지능 SQ와 대비되는 인공지능 AI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SQ가 발달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I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은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정도로 발달했는데요. 그러면 AI가 처음부터 이렇게 똑똑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불과 6, 7년 전만 하더라도 AI 로봇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기 일쑤였고요. AI가 어려운 계산 문제나 정보 처리 문제는 잘 해결하지만 어린아이도 다 구분할 줄 아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로봇 공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AI가 언제 세상에 나올까요? 하고 물으면 AI는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100년쯤 후에나 사용될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불과 6, 7년 전만 하더라도 AI가 지금처럼 인간 대신 많은 업무를 수행하리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AI가 어떻게 인간보다 훨씬 더 앞서게 됐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딥 러닝인데요. 딥 러닝이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가르치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딥 러닝을 통해 사람이 학습하는 과정을 AI가 모방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딥 러닝의 재미있는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AI가 처음에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수많은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AI에 입력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AI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게 됨으로써 AI는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딥 러닝을 통해 AI는 지금도 계속 스스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 30년 안에 AI에 의해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일도 빨리 하면서 또 많이 하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니까 같은 돈을 내고 굳이 인간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AI와 인간이 함께 사는 여태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요. 벌써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청소기, 드론 등이 나왔고요.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병원에 가면 사람 대신 AI 의사에게 수술도 받고 회사에서는 사람 대신 AI가 사무를 보고 가정에는 AI 도우미 로봇이 선보이게 될 거예요. 미래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AI에 의해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를 리드해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저는 의외로 단순한 데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AI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AI에게 없는 능력을 개발하면 되겠네? 그것이 뭘까? 그건 바로 영적지능 SQ입니다. 영적지능 SQ를 다른 말로 하면 창의력, 상상력, 직관, 영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을 통해 영감이나 창의력, 직관과 같은 SQ를 개발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은 영적지능 SQ가 뛰어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저는 SQ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에디슨인데요. 에디슨은 상상한 것을 현실로 창조해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이 말은 영적 세계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죠. 영계는 생각 실상의 세계로 생각한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세계이니까요. 즉 영계에서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하와이 해변으로 가고 싶어 하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이미 하와이 해변으로 순간 이동을 하죠. 하지만 육계에서는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되는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과 많은 노력이 따르죠. 더구나 세상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발명가들은 얼마나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할지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렇게 에디슨은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진짜 99번에 걸쳐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후에도 절대 포기치 않고 100번째 성공을 거둔 엄청난 끈기의 소유자였는데요. 이처럼 에디슨을 포기하지 않는 발명가로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어릴 때부터 타고난 상상력과 호기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디슨이 어릴 때 하루 종일 안 보여서 엄마는 너무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에디슨을 찾고 다녔어요. 결국 닭을 키우는 헛간에서 달걀을 부화시키려고 달걀을 품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에디슨을 찾아낸 일도 있었고요. 인간을 풍선처럼 둥둥 날아오르게 하겠다고 이웃집 아이에게 글쎄 수소가스를 먹여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상상력과 호기심이 남달랐던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66년 전인 1850년대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대안학교나 특성화학교 같은 교육제도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에디슨을 감당할 교사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결국 에디슨의 남다른 천재성을 이해했던 그의 어머니가 직접 그를 가르쳐서 발명왕으로 만들었으니 정말 훌륭한 어머니인 것 같아요. 집안 형편도 너무 어려워서 12살 때부터 기차에서 신문도 팔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화물차 안에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실험에 열중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에디슨은 이러한 무수한 노력을 거쳐 2주에 1개씩 특허를 내서 무려 1093개의 발명 특허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에디슨은 SQ 역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에디슨은 어떻게 해서 SQ를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잠입니다. 잠? 잠이 SQ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의 답은 바로 이것인데요. 그는 종종 밤새워 실험을 하다가 낮에는 의자에 앉아 양손을 팔걸이에 늘어뜨리고 머릿속에 자신이 얻고 싶은 해답에 대한 질문을 떠올린 후에 선잠을 자곤 했어요. 양손에 하나씩 쇠구슬을 쥐고 그 아래에는 양철로 된 접시를 하나씩 놓아두었고요. 에디슨이 수면 상태에 빠져들면 양손이 풀리면서 쇠구슬이 아래에 놓인 양철 접시에 떨어지게 해놓은 거죠. 쇠구슬이 접시에 떨어지면서 쨍 하는 소리에 잠이 깬 그는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건 노트에 적었어요. 또한 그는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 얻은 설계도의 그림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세계를 바꾼 위대한 발명들을 이루어낸 것이죠. 꿈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혼체인데요. 에디슨도 혼체 활동을 통해서 여러 발명품들의 아이디어를 얻고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영적 지능 SQ가 아주 발달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통해 그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아무리 99번의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를 바꿀 천재적인 발명품은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이처럼 1%의 영감, 즉 SQ가 없었다면 천재적인 발명가 에디슨도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영적 지능 SQ가 AI 시대에 차지하는 의미는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죠. IQ는 AI를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영적 지능 SQ는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SQ가 발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은 어떻게 SQ를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해요. 지금은 SQ 시대, 재미있는 SQ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릴게요. 안녕!